역사를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돌봐주신 하나님, 위기 속에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지난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낼 힘을 주셨고 놀라운 발전과 부흥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까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경기도 북부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이준근 박사님을 모시고 한반도 국제정세 이해를 위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의정부 제1교회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말씀 듣고 우리 민족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혼탁하고 영적으로 혼미하여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다 거짓과 수수 가운데 그 가운데 저희들이 혼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올바로 이 시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절을 앞두고 그리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의 4년의 미래를 위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을 앞두고 저희로 더욱 힘써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 들을 때 이 시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또한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경기 북부 지역을 더욱 사랑하여 복음화하는 일에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회를 이끌어 가시는 청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10개 우리 시군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도 보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 듣겠사오니 주님의 음성을 그 안에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을 깨달으며 기뻐하며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함께 동참하는 데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본회 총회장이신 이손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환영사 및 강사소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남 같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 같지 않습니다. 남 같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북부 10기 시군연합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국제정세 이해에 대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참고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같이 함께 세미나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서재훈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세미나 모임이 북총 모임에서는 처음 가는 겁니다. 이 모임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모임들을 이제 자주 하게 되겠다. 계정이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다른 뜻을 내서라도 이 세미나를 계속 진행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앞날이 좀 열릴 수 있는 그런 장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준근 박사님 너무나 잘 아시는 어른이신데 저는 감히 이 어른을 현입니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만큼 이 시대에 경제를 보는 눈, 또 정치를 보는 눈이 탁월하십니다. 이 강사님 모시려고 참 오래전에 예약을 해놓고 드디어 오늘 모시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옥 같은 강의를 한번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정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 일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한 분을 좀 소개시키고 싶은데요. 김영수 장로님, 믿음시대 이사장님 한번 좀 일어나 보시죠.
저 뒤에 계신데 여러분 교회 건축이라든가 교회 문제 같은 거 좀 다룰 때 대출받는다든가 대화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믿음 신협이라는 여기는 목사님들 최우선적으로 해서 잘 대출이라든가 대화 같은 거 하는 아주 좋은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장로님한테 연락하면 건축 진행하는 거 아무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박사님 뭐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 받으셨던 브로셔 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강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쉽게 쉬고 지도자 여러분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이충국 박사님 이쪽을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교회에 와서 강의할 때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강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강의하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앞에 그 강의할 만한 시설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로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그 세상이 뭐 이제 아주 복잡한데 우리한테는 그 희망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그 오늘 강의한 제목을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강의를 해가지고 어느 그 여성 지도자 모임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만 그분들이 교수님 강의 듣고 너무 안심이 돼가지고 이제부터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 그 떨지 않고 잘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망한다고 그러고 겁주고 그래요. 그런데 안 망합니다. 안 망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가 다 잘하지는 못하는데 옆에 있는 나라들이 더 못하면은 우리가 앞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옆에 있는 나라들이 쓰러질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넘어지는 거 모르시죠? 북한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넘어지고 있어요. 중국하고 북한이 왜 넘어지느냐? 하나님 안 믿어서 넘어지는 겁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중국이 더 크려면 자본주의로 바꿔야 되는데 진짜 자유주의 자본주의로 그거 바꾸면 중국이 분열되게 돼 있습니다. 공산당이 그거를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그 우리 주변 나라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가 우리를 통일로 가게 하는 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한 번 더 주변 국제 정세를 지금 최근에 변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이 변하는 게 눈에 딱 보이지 않는데 지난 3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을 잘 들어보면 박정희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이 바뀝니다. 무슨 소리냐?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통일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는 통일을 하겠다는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내는데 북한하고 잘 지낼 거야. 사이좋게 평화 공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쟤네들하고 돈도 갖다 주면은 뭐 도발하지 않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로 하면은 남북한의 분단 관리 그런 대통령이 쭉 있었는데 지난 3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일로 가겠다고. 그 상황이 대단히 변하는 것이죠. 그 말 나오기 한두 달 전에 북한은 통일 안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에서 통일이란 말을 다 뺐습니다. 평양에 전철역 중에 통일역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통일을 지워가지고 역만 돼 있습니다. 지금. 웃겨요. 그리고 삼천리 없어요. 8천만 없습니다. 통일을 상징하는 모든 단어를 다 빼고 북한이 1, 2월 달에 그리고 3월 달에 한국이 통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3월 달 14일 날 무훈련 끝났는데 이제까지 중에서 가장 큰 훈련을 했고 이런 것 등등을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왔으니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나왔군요. 제가 그 말로 다음 페이지 가라고 그럴까요? 다음 페이지. 저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본질적인 운명입니다. 저 끝자락에 파란색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것을 지금 어느 국제정치학자한테 보여주더라도 그 남쪽의 대한민국 한반도의 남쪽 파란색은 곧바로 빨간색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 대한민국 약한 나라가 70년 동안 파란색으로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도 파란색으로 칠하고 중국 러시아까지 파란색으로 칠할 수 있는 그런 이 핵심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뭐 우리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가호로 가능했습니다. 이거를 순수하게 세속적으로 국제정치학으로 말하면은 한미 동맹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조그만 파란색이 위에 있는 그 엄청난 붉은색을 버틸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한미 동맹도 그 맺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이거는 그 이승만 박사라는 참 엄청난 그 위대한 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분이 기적적으로 만들어낸, 그래서 국제 외교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외교의 신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반도가 이제 이 빨간색으로 바뀔 가능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 국제정치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우리나라의 운명은 항상 그 국제정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못해서 분단된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원치 않아서 통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분단은 그 당시에 국제정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큰 세력이 그때는 둘이 서로 친구였어요. 일본과 독일을 부수기 위해서. 그 친구가 싸우다가 한반도까지 왔는데 한반도를 북쪽은 소련이 점령하고 미국이 친구인, 그리고 남쪽은 소련의 친구인 미군이 점령한다. 일본은 미국과 소련의 공통의 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라졌는데 보니까 그 소련이 한반도 금을 근 거는 미국인데 한반도를 자른 것은 소련입니다. 미국은 천문학적으로 금을 근 거예요. 38도 선까지 소련은 내려와, 우리는 여기까지. 근데 거기다 철조망을 갖다 박은 것은 소련입니다. 그 한반도 분단의 원인은 소련이에요. 전기줄 끊고 길 막고 뭐 철조망 친 것이 소련이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저거가 한번 터질 뻔한 기회가 6.25 때입니다. 근데 6.25 때는 그 터지는 것을 공산주의가 남한으로 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죽어야 되는데 그때 미국이 와서 막아줬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제 미국을 부른 것이죠. 그런데 지금 70년 지나면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싫어합니다. 결정적으로 싫어합니다. 중국의 대전적인 한반도 통일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무서워요. 중국이 보기에 무섭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정은이처럼 꼬마가 지금 말을 죽어도 안 듣는데 혹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점령하게 되면 죽어도 말 안 들을 겁니다. 건드리지도 못해요. 역으로 대한민국이 북한을 통일하면 자유주의 세력이 자기 코앞에 와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국제정치 심해 정치에서 안 되는 거죠. 일본도 은근히 좀 싫어해요. 통일되면은 이 나라가 남한 더하기 북한이 아니라 남한 곱하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곱하기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폭발합니다. 남한이 지금 저 한반도 오늘 통일하면은 오늘 한반도의 그 군사력은 세계 4위, 5위로 됩니다. 프랑스가 우리나라 군사력, 남북한 통일된 국가의 군사력은 프랑스와 같답니다. 남북한 통일된 나라의 인구는 독일과 같다. 남북한 통일된 이 나라의 경제력은 남한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대한민국을 100으로 치면은 북한은 1.7밖에 안 돼요. 58분의 1입니다. 그런데 58배 센 나라가 58분의 1짜리한테 엉기고 있었다가 지난 정부입니다. 국제정치학 체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58배 센 나라가 돈으로 58분의 1밖에 안 되는 녀석한테 쩔쩔매고 있었다. 그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북한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쩔쩔매게 된 건데 지금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북한을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대화? 그거 안 해도 돼. 너네 뭐 돈 받기 싫어? 안 줄게. 줄 돈도 별로 없어. 그러고 나니까 북한이 그 남북한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남한이 정말 오래간만에 남한이 가져온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통일도 가는데 지금 중국이 쩔쩔매고 있어요. 중국이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 수준이 올지 모른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자면은 중국이 아파트를 짓다가 지금
중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완성을 시키면은 30억 명이 살 수 있습니다.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공식적으로 정신이 없는 나라죠. 14억 인구인 나라고 이미 집이 있는데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금 빈 아파트가 16억이 들어갈 수 있는 거가 되어 있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중국에 고속전철이 있는데 지구 전체 고속전철이 한 5만 한 몇천 킬로 됩니다. 그 중에 4만 8천 킬로미터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서 망하고 있어요. 중국 고속철도 회사가 2022년 1년 동안에 낸 적자가 중국 전체 GDP의 6%입니다. 한 회사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중국이 제대로 살려면 미국식으로 자본주의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면 공산당이 해체가 되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걸 못하다 보니까 중국이 붕괴되고 있고 분열될 그런 위기로 가고 있다. 중국의 코가 석자다. 지금 북한이 코가 석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힘이, 중국과 북한의 힘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통일을 원하는 한국의 힘, 그리고 통일에 은근히 반대하던 일본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지지하는 그게 윤석열 외교의 참 놀라운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본 기시다 수상이 친한 걸 보고서 미국이 한국, 일본 너무 고마워 그랬습니다. 니네들이 친하다는 거는 그는 책이 없는 얘기잖아. 근데 너네들이 친해져서 내가 할 일이 너무나도 줄어들었어. 너네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셋이 한 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기는 것이 확정되어서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있으면 우리한테 이길 수가 없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치고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둘이 합쳐지니까 그 게임이 끝난 걸로 지금 미국에서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치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이 전부 국제 정치인데 6.25 때 나와서 싸운 나라가 20나라입니다. 20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 강대국이 다 포함된 거예요. 참 그 처절한 전쟁을 한반도에서 했었다.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가 중립국이 되면은 그러면은 차라리 더 좋지 않겠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중립국 안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러일 전쟁 지도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청일 전쟁인데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는데 전쟁터가 한국이에요.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데 그때도 전쟁터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참 옛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너희랑 싸우려는 게 아니야.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길 좀 빌려줘. 그게 임진왜란 아닙니까? 우리가 중립은 못 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느 한편에 붙어야 되는데 그 붙는 편은 누구냐? 우리나라를 자기 땅으로 착각하지 않는 나라와 붙어야 됩니다. 지구의 강대국 중에서 한국 땅을 자기 거로 착각하지 않는 유일한 강대국이 미국입니다. 멀리 바다에도 있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민주주의 그리고 기독교 공화국이라는 그 사실이 미국하고 우리가 동맹하면 훨씬 좋다라는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트루먼 대통령은 그 우리나라를 소중하게 여긴 대통령은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국 전체가 한국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1950년 1월 12일 날 애치슨 장관이 외무장관이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을 걷는데 거기서 한국이 빠집니다. 왜 빠지느냐? 안 중요하니까 빠진 거예요. 근데 왜 도와주러 왔느냐? 한국이 소중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소련, 중공이 저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미국이 가만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야. 그래서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와서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운 겁니다. 근데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라고 항상 얘기하고 나는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과 상의하고 결정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도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는데 8월 달에 수십만의 미군이 벌써 와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중요하지 않은 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이렇게 몇십만 명이 가는 것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손가락을 하늘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이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보낸 전부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거 이제 HS9이에요. 한국이 소중하지 않아서 한국하고 대만을 뺀 겁니다. 그 소중하지 않은 걸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중국이 한국을 가져가더라도 미국의 대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 오늘 한국 그거 절대로 뺏기면 안 돼. 너무나도 큰 나라야. 너무나도 중요해. 얘가 있어야지 우리가 미국 다음 나라로 지낼 수 있어. 이제는 미국이 한국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지켜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6.25 때 한국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냥 열심히 도와주질 않습니다. 무기나 대주다 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는 한국처럼 잘 싸우지 못합니다. 한국군이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6.25 때 미군이 야 이것들이 나라 생긴 지 2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1948년에 생긴 나라 아닙니까? 공화국으로 민주국가로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열심히 잘해? 도망가는 녀석들도 없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네 신앙 그런 개념으로 싸웠기 때문에 죽어도 왕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가지고 도망가는 것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한국은 그래서 그때 미국한테 그 크레딧을 얻은 겁니다. 근데 이거 우크라이나는 그 크레딧을 못 얻어요. 그 쓸만한 건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43세. 아니 길거리에서 총 들고 싸우는 병사들이 43세 도와줄 맛이 나겠습니까? 옆에 나라들이. 젊은 애들 다 어디 갔어? 돈 있는 사람들 다 비행기 타고 도망갔습니다. 인구 5천만이던 나라가 3천만밖에 안 돼요. 바로 이승만 박사하고 제렌스키가 거기서 다른 것이죠. 다 비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을 소중하게 칩니다. 옛날에는 소련 놈들이 저렇게 못된 짓 하는 것을 나눌 수 없어. 그래서 도와줬는데 지금은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데 중국을 막는데 미국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나라가 지구에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가 대한민국과 하나가 인도입니다. 그 두 나라한테 미국이 린치핀이야. 린치핀은 뭐냐면은 우리 시골에 가면은 지금 없어졌죠. 축이 있고 바퀴가 있고 소달구지에 그 바퀴 끝에 이렇게 뭐 뭉치 같은 거 하나 있고 그 뭉치를 조그만 쇠로 낍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린치핀인데 우리말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린치핀을 빼면은 바퀴가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안보,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린치핀이 두 개 있는데 하나가 인도, 하나가 한국이야. 요 다음 주도 보면 딱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도전하는 나라니까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는데 인도 보세요. 저 파란색은 전부 다 미국 편이 된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편을 하나둘씩 다 만들어 가는데 거기서 한국이 이제 린치핀이에요. 미국이 봤을 때. 한국을 잘 갖고 있어야지 중국하고 싸우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몇십 년 만에 중국을 이제 변화시켜야 돼. 공산당을 없애야 돼. 중국이라는 골치 아픈 나라. 그리고 또 하나 조그맣지만 골치 아픈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도 대단히 골치가 아픈데 이것도 바꿔놔야 되겠어. 지금 미국의 외무 차관이 웬디 셔먼이라는 여자분인데 70대 중반쯤 된 그분이 노골적으로 북한 핵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한이 북한을 점령하는 방법입니다. 통일하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죠.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 보시면은 북한이 레이저 컨트롤이 있네요. 여기는 북한이 이거 좀 어둡게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북한이 이제 남한은 파란색이고 북한은 파란색이 아닌데 미국이 북한을 파란색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겁니다. 남한도 파란색, 미국도 파란색. 미국의 대전략에 의하면 한반도가 통일적으로 가고 있다. 옛날에 6.25 때도 통일시키려고 그랬는데 중공군이 대드는 거 보고서 미국이 이거 통일시키려면 피곤하구나. 그런데 지금은 통일시켜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미국의 전략이 돌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그 통일 문제 독일의 그 아주 유명한 한자인데 우리나라 사람이죠. 독일 통일한 이유가 세 가지랍니다. 1. 미국이 도와줘서 2. 독일 사람이 돈이 많아서 3. 독일 사람이 단결해서 우리나라도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통일이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도와줘서다. 우리나라도 미국이 도와줘야만 통일이 된다. 미국이 도움 없으면 통일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이
덤벼들고 북한이 말썽 부리고 그래서 차제 저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미국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통일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국제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통일의 방정식을 알아야 되는데 서독 더하기 동독은 통일 독일은 서독입니다. 그리고 북월남 더하기 남월남은 통일 월남은 북월남입니다. 그게 아주 이상한 방정식인데 깃발이 섞여지는 역사가 지구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던 거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태극기 더하기 인공기가 한반도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태극기 더하기 인공기는 태극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에요. 북한이 원하는 통일은 태극기 더하기 인공기는 인공기입니다. 지구 역사상 깃발이 섞여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쪽 깃발이 쓰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깃발로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모르고 합의해서 통일이 된다고 그러는데 통일되지 않습니다. 합의해서는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저수하는 겁니다. 어느 경우든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제가 아까 그 빌리그레엄 목사가 보낸 그 정보가 여기 빠지는 것 같은데 빌리그레엄 목사가 전쟁 나는 날 트루만 대통령한테 정보를 줬습니다. 그 정보 내용이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감명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미국 국민 수백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트루만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공산주의자들한테 그들이 이제 난리를 일으켰으니까 강력하게 맞짱을 뜨십시오. 한국 땅에는 지구 어느 곳보다 기독교 신도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 기독교도들이 공산주의에 쓰러지도록 방치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저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이 We cannot let them down. 한국의 기독교도들이 쓰러지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딱 보니까 트루만 대통령도 이거 솔로놈들이 못되게 하는 짓을 막아야 돼 하고서 결정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젊은 목사의 정보를 보고 그야 내가 정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랑 같은 거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된 것이죠. 통일은 이제 태극기로 통일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중국이 무너지는 소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 저거 짓다만 거가 너무 많은데 그리고 제가 최근에 대만 학자한테 그 강의를 한다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 사람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1억 명. 네, 놀랐습니다. 그 어떻게 1억 명 죽었다는 걸 아냐 그랬더니 중국이 절대로 발표하지 않는데 인구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가 소금 소비량이래요. 나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소금 소비량이 8%가 줄었답니다. 코로나 전하고 지하고 그 8%를 치면은 14 곱하기 0.8 그러면 1억이래요. 그리고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우한은 인구가 100만이 줄었는데 그것도 비율이 같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런 나라가 이제 무너지겠구나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지금 러시아도 쩔쩔매고 있습니다. 러시아. 여러분 러시아가 강대국이라고 그러는데 러시아의 경제력은 미국의 7%입니다. 아니 100대 7이 어떻게 같은 동급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랑 싸우는데 폭탄이 없어가지고 북한 폭탄을 얻어뒀어요. 근데 북한 폭탄이 몇 %가 안 터지는 거 아세요 혹시? 50%가 무조건 안 터집니다. 아주 나쁘게 보는 사람은 북한 폭탄 중에서 제대로 터지는 게 4%래요. 여기 의정 보니까 북한하고 가까운데 우리가 이제 군사 전문가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의 포는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의 벽을 뚫을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겁먹지 않으세요? 실체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겁을 먹고 돈 퍼주고 북한 어떻게 해서 살려보려고 그동안 애를 썼던 것이죠. 폭탄을 한 200만 발 사갔는데 터지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안 터지는 건 괜찮은데 대포 속에서 터진 거가 있어요. 대포가 터져가지고 옆에 있는 러시아 군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돈 안 주는 거예요. 푸틴이 돈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달러를 받아야 되죠. 달러가 있어야 주죠. 소련 돈은 저것도 별로 필요가 없고
그래서 기술을 준다고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그런 거래가 어디 있어요? 나는 실물을 주는데 기술을 준다고? 기술은 소프트 파워 아니에요. 대포는 하드 파워고 그게 어떻게 교환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 전번에 만났을 때 푸틴 차를 보고 너무 부러워했어요. 3,500만 달러짜리 차.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가 20만 불이죠. 벤츠 제일 좋은 거가 3,500만 불짜리를 이번에 선물로 줬습니다. 김정은만 좋은 거예요. 근데 북한포가 왜 안 터지느냐? 북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공장에서 포 만드는 사람이 구리줄 이런 거 다 뺀대요. 겉모양은 폭탄인데 속에 뭐가 없어요. 참, 네, 그렇습니다. 푸틴을 해명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우리가 일본하고 훈련을 같이 한다. 군사훈련. 저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야, 일본하고 한국군이 훈련을 같이 하냐? 그래서 일본에서 드디어 몇십 년 만에 대한민국이 북한 통일하는 거 우리 환영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이 남한 통일하는 거 반대, 북한 통일하는 거 절대 반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거 오케이. 또 우리한테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도 놀래요. 야, 너네 둘도 친해질 수가 있구나 하고서. 또 우리나라에 갑자기 렉서스가 많이 팔리죠. 미국에서는 렉서스를 최고의 차로 칩니다. 벤츠가 아니에요. BMW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렉서스를 1등으로 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거에서 이제 등 쪽을 못 쓰고 있다가 지금 다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새 시대가 개막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 대통령이 미국 가서 일본 수상하고 같이 뭐 악수하고 좋아하고 등어리 두드려주고 친해지고 이런 일들이 놀라운 국제 정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우리의 적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우리의 친구예요. 지금 일본의 어린애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본의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너네 할아버지들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해서 그러면 그래요? 나 그거 몰랐는데요. 그럽니다. 한국은 삼겹살도 맛있다고 그러고 영화도 좋고 음악도 좋고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이 한국 오려고 아주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방문객 1위가 한국 사람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 좌파들이 반일이라는 노름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가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반중을 해야지 오히려 우리나라에 더 안전한 것도 모르고. 그 다음 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우리나라 그 헌법 4조 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유통일을 준비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통일을 해라. 근데 몇십 년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취임사에서는 통일하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유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의 확대. 그게 이제 통일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북한이 통일 안 한다고 막 그러는데 북한이 통일 안 한다고 그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 주민들이 남조선은 정말 불쌍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데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구두발 속에서 아주 힘들게 사는데 근데 그놈들이 먹을 건 있는 것 같아. 그거라도 뭐 얻어먹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통일하기를 원한답니다. 어떤 북한군 중령이 그러더래요. 나만 뭐하고 있니? 좀 제발 좀 침략 좀 해라 북한을. 전쟁 좀 일으켜서 우리 좀 살려줘. 라고 할 정도까지 북한이 처절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통일 안 한다고 그러고 삼천리도 없었고 다 없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북한 사회를 멍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멍들게 아니라 멘붕을 오게 한 거예요. 아니 김정은 수령님께서 수령을 하는 이유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유훈을 이어받아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일을 안 하겠다니요. 해가지고 북한의 군인들, 북한의 엘리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 그런 일이 터지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통일 안 한다. 반통일 그리고 반민족. 그런데 남한은 적이다. 그리고 거기 하나 토를 붙였어요. 걔네들이 먼저 건드리지 않는 한 나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건드리는 한 전쟁은 안 나요. 그런데 딱 웃기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저기서 삼천리도 빼고 금수강산 빼고 8천만 빼고 다 뺐습니다. 다 빼니까 북한의 책들이 전부 다 개판이 된 거예요. 까먹으면 다 지우는 겁니다. 못 보게. 통일 안 하니까 통일자 다 없애고 그것만 없앤 게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게 이제 그
한국하고 3대